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는데요.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황 체크를 해보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짚어보겠습니다. 또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특징주의 흐름 짚어볼 거고요. 여러분들과 포트폴리오도 함께 구성해 보겠습니다. 간밤 새벽 미국에서 이제 파월의 입이 열렸습니다. FOMC 회의가 있었는데요. 매파적인 동결이라는 결론이 나와졌습니다. 당장의 금리는 동결이지만 연내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파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미국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3대 지수 모두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고요. 우리 증시도 한 번 더 하락폭이 깊어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밤 FOMC 회의 이후로 하락폭이 좀 깊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 모습인데요. 한 줄 시황평부터 해주시죠. 네, FOMC 동결 이후에 올해 추가적인 금리 가능성 시사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다가 이제 한마디 더 말씀 좀 드리고 싶으면 이제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나올 만큼의 나온 악재는 다 나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금리 한 번 더 인상할 수 있죠. 그래도 이제 11월 달입니다. 11월, 12월 둘 중에 한 번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할 텐데, 확실히 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냥 할 수 있다라고만 얘기했지. 그래서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일단 10월 달 또 돼서는 3분기 실적 시즌이 올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좀 빠질 만큼은 좀 어느 정도 빠졌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나서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계속 또 물량도 빠져나가고 있고 자금이 시장에서 이탈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 없이 그냥 줄줄줄줄 시장이 좀 밀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딱히 오늘이 저점이고 내일부터 반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넘어서부터는 이제 추석 연휴에 들어가고 우리나라 2일까지 또 휴장이다 보니까 또 긴 연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추석 연휴까지 해서 이제 좀 지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저점을 좀 만들면서 반등할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이제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는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하반기에 들어서 관심 받을 만한 또 테마들이 좀 있어요. 그런 테마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점에서부터 이제 좀 모아가는 관점 이런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제가 또 추석 연휴에 또 그 종목들을 좀 정리해서 연휴 이후로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할 텐데 그런 내용보다는 지금 이제 오늘 당장 지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일단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인데요. 일단 박스권 자리 계속 유지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 계속 지수가 좀 상승을 해왔어요. 올해 계속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다가 어느 정도 좀 박스권 구간을 좀 만들었죠. 그래서 한 번의 박스권 자리 구간이 이런 구간이겠죠. 이런 구간에 박스권 자리 한번 나왔었고 그 이후에 또 다시 박스권 자리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하단 구간이 한 2번 정도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좀 힘든 시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살짝 이탈한다 하더라도 850선 자리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제 추석 이후에는 기술적 반등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올해까지 해서 다시 한번 이 신고가 자리 950포인트 이렇게 돌파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오는 상승 정도까지는 하반기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주도 업종이 어떤 섹터가 되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반도체 업종이 될지 2차 전지가 될지 아니면은
또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좀 업종들이 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주도할 만한 업종들이 어떤 게 될지 그런 걸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를 좀 넘어가면 코스피 지수는 그나마 좀 코스닥에 비해서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00선 자리가 강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데요. 차트 모양은 거의 비슷해요. 일단 코스닥과 비슷하게 또 역시나 또 박스권 자리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다는 점. 바닥을 확실하게 다진 구간이 2,500포인트 구간이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이런 자리 또 지지해주면은 다시 한번 상승은 가능하지만 역시나 연말까지 해서 정고점은 넘기는 좀 어렵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없는 시장이 좀 될 수는 있는데 뭐 그 와중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실적 시즌에 맞춰서 실적이 좀 받쳐주는 업종이라든지 뭐 테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해볼 만한 시장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지금 당장 좀 가장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뭐 지금 빠지는 날수로 따져도 좀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락만 해왔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분들도, 종목들 보유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좀 힘든 시기지만 또, 저는, 이 시기만 좀 잘 지나면은 또 반등장 계속 그래왔거든요. 시장이, 계속 하락만 하는 게 아니고 하락했다가 또 반등하는 시기도 있으니까, 그 시기를 좀 생각하시면서 항상 그래왔으니까, 좀 너무 힘든 시기에는 좀, HTS도 꺼두시고, 좀, 바깥 바람도 쐬시면서, 조금, 멀리서 관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래도 좀, 위기를 잘 넘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또 봄이 오기 전이 가장 춥다라는 말처럼 지금 시장이 어렵지만 또 상승장까지 갈 수 있는 여력들도 충분히 포착이 되고 또 박스권 상단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때 해당되는 이 주도 섹터가 어디가 될지는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정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들 쭉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부터 알아볼 텐데요. 위메이드가 1,000억 원대 계약금 관련해서 호재가 나왔고 관련해서 그룹주들이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지속 가능한 호재라고 봐도 괜찮을지 흐름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위메이드도 간만에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미르2와 미르3, 이 라이센스에 대한 계약금 이제 1,000억을 수령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이게 이제 5년 동안 지급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5,000억, 매년 1,000억 원씩 지급을 받는다라고 해서,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계열사들이 모두 상승을 했어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좀 큽니다. 1조 3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오늘 뭐 장중에 고점을 한 22% 정도까지 찍고, 좀 밀려주는 모습인데, 그 외에 이제 계열사들, 위메이드 플레이라든지 위메이드 맥스, 이쪽은 좀 시총이 좀 낮아요. 그래서, 오늘 좀 바로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인데,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시총이 지금 3,600억, 오늘 거래 대금은 한 70억 정도, 75억 정도로 상한가 들어갔죠. 굉장히 좀 큰 금액은 아니에요. 작은 금액으로 그냥 바로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직전 저항대 한 11,300원 정도를 안착하는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메이드 플레이 역시 오늘 저 상한가 들어갔는데 지금 뭐 딱히 저항대 자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 종목이 원체 역배열이 좀 강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기 앞선 매물대 자리를 소화하려면 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한 100억 정도 나와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 자체로만 봤었을 때는 큰 금액은 아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위메이드 시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위메이드도 앞선 이 매물대 자리에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쉽게 좀 돌파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4만 원대 자리를 오늘 좀 유지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한 4만 5천 원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위메이드에 대해서 조금 더 뭐 공략을 해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메이드에서 만든 코인이 있어요. 가상화폐 코인이 있는데 위믹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래될 수 있는 거래소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코인원에서 거래가 되는데 한 요 며칠 동안 이 위믹스라는 코인이 한 50% 가까이 좀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위맥스 코인과 좀 연동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 위맥스 코인을 참고하신다면은 위메이드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일단 어느 정도 이 마무리가 좀 됐기 때문에 뭐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수익은 어느 정도 이제 적용이 된 것 같고, 뭐 신작 게임 예전에 나이트 크루 요 게임이 어쨌든 좀 매출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반영되는 3분기 실적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점에서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은 좀 다지고 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거래 대금이 좀 터졌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4만 원대 자리를 지지해 주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위메이드 자체가 좀 좋아야지만 나머지 이제 계열사들도 흐름이 좀 좋을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메이드 플레이와 위메이드 뭐 맥스 이런 종목들은 내일 이제 갭 떴을 때 시가 자리 유지해 주는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요 4만 원대 자리 지지해 주는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일은 어쨌든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테마주들이 좀 상승했다가 눌리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내일보다는 이제 다음 주 아니면은 아예 그냥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요 4만 원대 라인을 좀 잘 보셨다가 지지해 주는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은 좀 솔직히 없어요.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출시 예정작이 딱히 좀 기대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좀 보여주지 않아서 좀 아쉬운 면이 있고, 이 앞으로는 이 위믹스 코인을 이용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P2E 게임이 아직 허용이 안 되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P2E 게임을 좀 허용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된다. 그랬을 때는 위메이드를 한번 적극적으로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P2E 게임 중에서는 그래도 위메이드가 가장 활발하게 개발 중에 있어서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준다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좀 높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공격적인 매매 이런 거는 일단은 자제해 주시면서 흐름만 차트적인 면에서 4만 원 정도 지지 라인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액토즈 소프트도 오늘 같은 이 미르 2-3의 라이센스를 이제 보유하게 됨으로써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좀 했었고, 최근에도 좀 많이 좀 상승을 했었죠. 상승했다가 오늘 다시 한번 고점 자리 뚫어주는 모습 나왔었고요. 또 관련주로 미스터 블루가 있는데, 미스터 블루는 미르 2에 대한 일단 뭐 IP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뭐 그렇게 크게 이걸로 매출이 증가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좀 위메이드 뭐 맥스와 위메이드 플레이가 상하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주도 엮이면서 상승이 좀 나오는 거다. 이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르 2에 대한 뭐 이런 IP로 뭐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면은, 위메이드는 이제 저점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은 좋다. 하지만 이제 신작 기대감은 따로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P2E 게임에 대한 정부 정책 이런 걸 좀 확인해 보시면서 조금씩 접근해 보시는 게 좋다. 소액으로만 일단은 저점 구간에서 모아 가셔도 되지만 4만 원 정도를 지지해 주는 가격을 좀 확인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에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내일 갭 떴을 때 시가 자리를 지켜주는지와 4만 원대 지지 여부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P2E나 블록체인 쪽으로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법안들도 앞으로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의료 AI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호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셀바스 AI 헬스케어가 이제 또 추가적인 호재가 등장한 것 같아요.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이슈인데, 셀바스 헬스케어가 미국의 울트라 사이트와 조인트 벤처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유로 뭐 의료 AI 쪽으로 이제 새롭게 뭐 이제 먹거리가 생긴 거겠죠.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어제 이제 시간 외로 이제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제 갭으로 떠서 시작을 했는데, 자리는 나쁘지 않았어요. 이 직전 저항대 라인을 갭으로 뚫어주고 뭐 시가 자리를 유지해 줬기 때문에 뭐 아침에 좀 따라가신 분들이 좀 계실지 모르겠는데, 시가가 좀 너무 높게 떠서 저도 좀 이거를 좀 지지할지 그걸 좀 봤거든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좀 밀려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가가 이제 크게 떴을 때는 갭을 메우러 내려오는 하락, 직전의 캔들처럼 갭 뜨고 나서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종가까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셀바스 스퀘어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저항대 라인, 가격대를 한번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11,500원, 11,500원 라인 정도를 잘 지지해 주는지, 이런 라인 지지해 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내일이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했었던 종목들 이제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거래량이 없으면서, 거래 대금이 없으면서 좀 작은 캔들, 뭐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없이 작은 캔들로만 어느 정도 가격적인 지지만 확인해 준다면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뭐 의료 AI 쪽은 이제 10월달, 11월달 계속 임상학회라든지 이런 게 좀 계속 나와요. 우리 쪽 말고 이제 유럽 쪽에서도 나오게 되기 때문에 뭐 관련 이슈들이 뭐 이 세바스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쪽이라든지 의료 AI 쪽 계속 호재가 될 내용들은 좀 있거든요. 근데 어제도 이제 의료 AI 쪽에서 유닛이 좀 크게 하락을 했어요. 대장주인 유닛이 하락을 하면서 대부분 이런 의료 AI 쪽들이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 뭐 물론 대부분 종목들이 요즘에 다 좋지 않아요. 하락이 좀 많아서 뭐 이런 저가 매수를 좀 들어가야 되나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높은 종목들을 지금 세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오늘 갭 떠서 좀 높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따라가시기에는 이제 단기적인 부분으로 따라가시는 거고, 이제 좀 많이 빠진 종목들, 어제 이제 말씀드린 루닉 같은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세바스 AI, 세바스 AI는 오늘 같은 계열사이기 때문에, 세바스 계열사이기 때문에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슈가 되는 건 세바스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매매를 하실 때는 항상 이런 대장주를 매매하셔야 된다. 이런 게 좀 낫다. 이런 이제 이렇게 보유하신 분들 영역에서는 상관없지만 신규로 접근하실 때는 이런 이등주를 따라가시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일단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바스 헬스케어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면, 신규 매수는 일단 단기적으로만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내일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유하신 분들 영역 입장에서는 지지할 수 있는 구간 11,500원 정도를 지지하는지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자리가 이탈된다면, 오늘은 뭐 버텨주긴 하겠지만 일단 이런 자리가 오후장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자리가 이제 이탈됐었을 때는 차익 실현, 수익 실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제약바이오주들과 이 의료 AI 섹터들에서 어떤 추가적인 호재가 가능할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루닛이 정말 큰 폭의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가격 전략들 금종 전문가님과 함께 세우실 수 있도록 노란톡방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전략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그널도 알아볼 텐데요. 어제 저희가 처음 다뤄봤던 이 섹터가 중입자 치료였습니다. 이 초전도체와도 비교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 중입자 관련해서 뭐 딱히 이게 어떻게 지금 적용될지 뭐 지금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사 내용만 봤었을 때는 중입자 치료 한 달 만에 뭐 전립선 암 60대 분이 모두 소멸했다. 근데 이게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고, 이거를 이제 받기 위해서 일단 암에 걸리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계속 이 중입자 치료를 받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는데, 대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다 일일이 치료도 안 되고요. 일단 뭐 이런 좋은 결과를 일단 발표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이 나왔는데, 조금 더 임상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비스라든지 뭐 비추로테크도 오늘 뭐 급등이 나왔는데, 뭐 관련주로서 이게 뭐 정말 매출이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전도체를 어제 비교해서 말씀 좀 드렸던 거는 아직 이게 뭐 확실하게 검증된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지, 초전도체랑 같은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초전도체에서 묶였었던 종목이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중입자 치료 관련 쪽하고 엮였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어제 이제 급등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오늘 이제 갭상승까지는 예상을 했어요. 모비스가 오늘 대장주로 올라왔는데 지금 3연상이 나왔습니다. 3연상이 나왔고, 아마 여기서 이제 내일 정도 한 번 더 갭상승이 뜰 텐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런 종목으로 자금이 더 몰린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오늘 정도에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아침부터 좀 강한 시세가 좀 나왔었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뭐가 추가적인 뭐 내용이 없어요. 예, 이거에 대한 중입자 치료에 대한 뭐가 뭐 발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임상 결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 좀 시장에서는 관심을 좀 못 받으면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좀 시장이 악화되면서 오히려 좀 갭상승으로 좀 뜬 종목들이 더 올라가는 모습. 좀 거래 대금을 봤었을 때 오늘 1,900억이 나왔고요. 거의 2,000억 가까이 나왔고 어제도 2,30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관심에 다 받고 있다. 시장 자금들이 다 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이등주 시로테크도 아침까지만 해도 좀 약세를 좀 보였어요. 갭이 그렇게 크게 뜨지 않았습니다. 시가가 한 3% 정도 떴는데 모비스가 빠르게 이제 상한가 들어가면서 같이 일단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일단 12,500원 정도의 이제 저항대 라인, 정고점 자리를 일단은 넘지는 못했는데, 일단 대장주 모비스가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뭐 오후장이 좀 밀릴 수 있다 하더라도 내일 만약에 모비스가 이제 갭상승 뜨는 거에 의해서 뭐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조정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비츠로테크가 더 빠르게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고요. 일단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면 중입자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 하락할 때 이 직전의 시세를 한번 좀 보시면은 잘 이해가 되실 텐데 빠질 때도 빠르게 빠져요. 조정을 받았을 때 뭐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음봉으로 길게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점에서 빠지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일단은 뭐 상한가에 들어갔겠지만 또 오후장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히려 좀 지수가 반등을 해준다면은 이런 종목들이 또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 항상 또 염두에 두고 이 종목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매매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없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혹시나 오후장에 좀 밀릴 수 있을 타이밍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만약에 이제 갭으로 뜬다라고 했었을 때는 내일은 확실히 좀 조정장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네, 이 중입자 치료 섹터를 초전도체와 비교를 해주셨던 게 그만큼 이 큰 상승을 보일 수가 있고 또 그만큼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큰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매매 주의하셔라라는 조언을 주셨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 섹터로 원전을 또 꼽고 있는데요. 대장주로서 G2파워 공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매매 전략 다시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시장이 좀 하락해도, 하락장인데, 그래도 원전 테마는 좀 올라와 주고 있어요. 일단 하반기에는 아직 계약건이, 아직 나온 거 없지만, 저는 일단 한 건 정도까지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폴란드와 체코 원전 수주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도 아직은 뭐 항소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미국에서는 뭐 기각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는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 지금 유가도 계속 뭐 고유가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원전에 대한 생각은 계속 유지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틀 정도 좀 하락을 했지만 일단 하반기까지 좀 길게 보신다면은 충분히 전고점 이상 지금 11,500원 정도까지는 좀 저항대로 볼 수 있는데 또 자리 뚫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 체코와 폴란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쪽도 마찬가지로 우리 쪽에서 원전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꼭 중동 쪽 이 동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쪽에서도 네옴시티 이쪽에서도 SMR 이쪽 원전으로는 충분히 또 이슈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원전 테마는 지금 저점에서 모아가는 관점도 괜찮다. 일단 비중은 좀 적게라도 좀 보유하신다면은 이 하반기에는 충분히 좋은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좀 보고 있으니까 일단 10월달 이후로 좀 시세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꼭 G2파워가 아니더라도 원전 테마 관련주 쪽은
하반기에 포트에 하나 정도는 담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이제 다른 대장주가 지금 나오게 된다면, 지금 예전에는 이제 G2파워가 대장주였는데 최근에 G2파워가 대장주 역할을 좀 못하고 있는데 원전 테마가 원래 좀 돌아가면서 대장주가 바뀝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 또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이 조금 힘들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벽에 오기 전에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에 가장 추우니까 요 시기만 좀 잘 견뎌서 좀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의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었던 이 반도체와 로봇, 의료 AI까지 금종욱 전문가님께서 미리 선점하는 전략으로 큰 수익을 내셨거든요. 그 다음 섹터로서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원전 관련주들이 또 그 다음 흐름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서 G2파워 같은 경우에도 적은 비중도 괜찮고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다라는 말씀과 함께 자세한 가격 전략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저희가 더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영어 링크가 한 줄 뜨면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357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하신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특징주의 흐름 짚어보고요. 여러분들과 포트폴리오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특징주들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가장 또 강한 시세를 보내는 그런 특징주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또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들이 그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과연 이 종목을 통해서 게임주들의 반전 노려볼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짚어보시죠. 네, 오늘 알아볼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위메이드입니다. 미르 전설 2와 3 이제 라이선스 계약이 1,000억 원가량이 성사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또 강한 시세로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20%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지금 20% 약간 못 미치는 흐름과 함께 위메이드 맥스 역시나 큰 상승으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배열을 정말 오랜 기간 만들어 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 자리가 의미 있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실린 자리인지는 김선윤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실 것 같고요. 오랜 기간 쉬어왔던 만큼 오늘 오르고 끝이 나는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랜만에 종목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위메이드, 위메이드 맥스, 전체적으로 다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플레이까지 해서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 현재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도 완전 바닥에 있다가 상한가 흐름이고 위메이드는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20%대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계약건으로 인해서 매년 1,000억 원씩의 계약금이 좀 들어오게 됩니다. 5년 동안 5천억 규모가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나름 의미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바닥부터 해서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그림을 좀 그려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선 당장의 움직임 자체는 사실 조금은 이슈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큰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7월과 8월, 특히나 8월 초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주봉 상황에서의 차트 흐름을 살펴보자면 정말 바닥을 크게 다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올랐었냐? 2021년도 때 정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때 항상 한참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 자리부터 해서 바닥 다졌던 게 작년 하반기 끝자락 올해 초자리였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의 라인 흐름상의 움직임이 좀 눈에 상당히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큰 바닥 움직임에서 보자면은 2020년도 때 바닥부터 해가지고 큰 바닥이 다져지면서 한번 찍고 이번에 다시 한번 찍는 자리에서의 반등 흐름이 좀 나오는 거예요. 일봉상으로 보더라도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자리고 조금 좀 맞춰보자면 완전 쌍바닥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 형성이 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자, 중국 쪽 이슈 더불어서 드디어 모멘텀 거리가 생겼던 거고 좀 시끄러웠던 그 위믹스 관련해서도 뭔가 해소가 될 수 있는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코인 이슈도 같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 차트의 흐름도 여기서부터 튀어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오면 크게 갈 거예요. 근데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메이드 상황이랑 같이 볼 건데 자, 위메이드의 우선 바로 전고점 자리는 얼마냐면
이 자리 형성돼 있죠? 이게 작년 10월, 11월 때 나왔었던 자리고 그다음에 올해 초 2월과 4월, 5월에 나왔었던 자리입니다. 가격적으로 55,000원부터 6만 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슈 자체가 요 근래 몇 년 살펴봤을 때 가장 좋았던 이슈가 지금 터졌어요. 그러면 주가 흐름 자체가 쉽게 꺾이기보다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 봐야겠죠. 시장도 가뜩이나 좀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수급이 많이 몰리는 그런 그림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라도 5만 원대 이상에 대한 그림을 위메이드가 좀 보이지 않을까 싶고 하나씩 볼게요. 자, 위메이드 맥스 보죠. 자, 위메이드 맥스도 완전 죽어 있다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요. 차트 크게 펼쳐볼게요. 자, 보시면은 작년 12월 자리에 저점 인식 자리 거의 뭐 완전 끝자락까지 터치한 이후에 반등이 나왔어요. 거의 뭐 쌍바닥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자리 12월 달 자리가 눈에 보이니까요. 여기 있고 그다음에 7월 있고 이번 자리들 횡보를 했죠. 그러니까 빠지기 힘든 자리예요. 더 이상. 더 크게 펼쳐볼게요. 주가 더 크게 펼쳐보자면 추세상으로도 큰 자리에서 봤을 때 이런 흐름으로 주가 자리가 형성이 좀 됩니다. 큰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림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면 그럼 우리가 지금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위메이드처럼 차트 흐름을 다시 한번 봤을 때 전고점 포지션 자체가 어디냐면 이렇게 펼쳐볼게요. 작년 5월, 그다음에 8월, 10월, 그다음에 올해 2월 자리에서 눈에 띄었던 자리. 이 자리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가 바로 2만 원대부터 해서 한 2만 5천 원대까지의 폭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2만 원까지는 볼 수가 있다는 걸로 좀 결정이 내려질 것 같아요. 그러면 급한 대응보다는 오늘 효과창 보자면 꽉 잠겨 있거든요. 60만 주, 70만 주가량 잠겨 있습니다. 아마 쉽게 풀리진 않을 거예요. 내일도 움직임이 나올 거고 다음도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짧게 가는 게 아니라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정을 보고 대응하시면 되고 이게 어떤 효과를 보일 거냐면 위믹스 코인이 아마 움직임이 굉장히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믹스 코인의 움직임이 갑자기 수급이 몰려주면서 쭉 치고 올라가면은 위메이드 관련주들 전체 다 올라가거든요. 그룹주들 전체가. 그러면서 주가를 튀어 올릴 거예요. 예. 그래서 위믹스 코인이랑 같이 병행하면서 꼭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위믹스 코인이 올라가는데 만약에 위메이드나 맥스나 플레이 주가가 움직임이 없다면은 분명히 따라 올라갈 겁니다. 그거를 잘 캐치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고 갑자기 위믹스가 빠진다 하면은 역시나 위메이드 그룹주들의 흐름도 다시 빠르게 내려갈 수 있으니까 같이 병행하시면서 보세요. 근데 다만 우선은 시선 자체가 위믹스 쪽이 좀 더 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믹스를 우선 항상 먼저 보시고 나서 이 관련주들을 보시는 게 정답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위메이드 플레이도 같이 볼게요. 자,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도 진짜요. 이 정도 2013년은 떼놓고 2020년 바닥 자리가 얼마였냐면요. 이 자리가 형성이 돼요. 이 자리죠. 10,000원 깨지면 거의 바닥이라는 포지션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이슈 받으면서 올려쳤단 말이죠. 이슈를 못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거의 최저점이라 볼 수 있는 자리에서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효과창 볼게요. 열어보니까 한 10만 주 많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그룹주 중에서 대장격은 아니에요. 우선 대장격으로 지금 그림으로 가는 것은 위메이드 맥스가 형성이 돼 있고 아마 오늘 아니더라도 위메이드가 상한가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역시나 주가 흐름에서 봤을 때 차트의 전고점 자리는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우선은 큰 폭의 흐름이 우선 맥스나 위메이드보다 저는 좀 약할 거라 판단을 하지만 그래도 나름 박스권에 해당하고 한번 올라쳤던 그 중단 자리는요. 15,000원대부터 해서 2만 원대 사이는 형성은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가진 않더라도 한 번 더 한 30% 정도의 상승은 바로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여유를 갖고 보신다면 나올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자, 우선 순서로 잡아드릴게요.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거 위메이드 맥스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가 그 다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위메이드 플레이인데 플레이는 호가 상황상 봤을 때 조금 얕아요. 그래서 플레이는 우선은 조금은 조심스러운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맥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강한 홀딩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이라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짧게나마 단타를 칠 수 있는 종목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메이드 그룹주들 색,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흐름을 짚어주셨는데요. 일단은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 관점 괜찮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 다음으로는 위메이드, 마지막으로 위메이드 플레이 이 순서대로 좀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씀 주셨고 위믹스 코인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추가적인 호재와 악재들이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인과 주식을 같이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응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세우실 수 있도록 노란 톡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위메이드의 앞으로 흐름들 또 게임주들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고요. 대응 전략들 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좋지 않을 때 많은 분들께서 멘탈이 많이 무너지실 것 같은데요. 그 멘탈 케어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 짚어볼 거고요. 그 외에도 LG그룹주들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또 제약바이오주들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휴젤로 14% 수익을 보긴 했지만 그 외 종목들도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항공주들 흐름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우선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3기 EV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잠깐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체크를 좀 해드리죠. 이게 그 무상증자 이후에 하락이 좀 나오는데요. 내일 물량이 정상적으로 풀리는 날이에요. 신주 상장일이에요, 내일이. 그러면 잘 보시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이 종목이 시총이 642억인데 1,400만 주예요. 근데 이게 종목 자체가 공시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1대3 무상증자예요. 그렇죠? 근데 위에 보시면요. 신주가 나와 있는데요. 4,280만 주가 시장에 풀려요. 4,280만 주예요. 자,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은 이 종목의 최대 주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51%예요. 그렇죠? 그러면 4,200만 주가 풀리는데 절반 정도가 우선 시장에 그래도 풀리는 물량으로 볼 수가 있어요. 누군가 뭐 진득하게 가져간다고 친다고 한들 풀리는 물량은 우선 2천만 주 이상이 돼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긍정적으로 보죠. 1,000만 주는 시장에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어제 제가 이거 빠질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화요일 날 말씀드리고 어제 빠졌어요. 권리 공매도 날이었기 때문에 빠졌는데 어제 거래량이요 280만 주였어요. 그리고 오늘 현재 7% 넘게 빠지고 있는데 오늘 거래량도 현재 시간으로 80만 주 가량이에요. 85만 주 좀 안 돼요. 근데 내일 풀리게 된단 말이에요. 4,200만 주 중에서 대주주 물량 제외하고 2천만 주가 풀려요. 거기에서 나는 오래 볼게 투자자들 제외하고서 정말 많이 빼서 1,000만 주 풀린다고 친다고 합시다. 근데 먼저 이미 풀린 물량들 200만 주가량에서 왔다 갔다 거래량 터지고 300만 주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도 700만 주가량의 물량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그런 고민을 해본다는 거죠. 너무 빠지다 보니까 정리를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큰일 났다 하고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서야 받아가지고 권리금융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러면 내일 또 빠진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미 이 종목이 조금 사태가 심각해진 게 8월 30일 날 4,624원짜리 근처로 제가 흔들린다 그랬어요. 근데 권리 공매도 날 그래도 그 자리는 지켜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끝이 났어요. 근데 오늘 빠져버렸거든요. 이러면 이게 무슨 상황이 발생하냐면 무상증자를 투자를 잘 하셨는데 제가 얘기한 대로 권리 공매도 안 하시고 대응하신 분들은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이제. 수익을 이때 아무리 잘 내도요. 언제요? 9월 1일 날 제가 사인 드려서 매도하신 분들도 만약에 받은 물량에 대해서 권리 공매도 처리 안 하시면 이거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도루묵. 이렇게 하시면 투자 실패예요. 무상증자 실패. 그래서 혹여나 제가 걱정스러워서 잠깐 종목이 생각나가지고 검색해봤는데 이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가뜩이나 시장까지 터져버렸잖아요. 내일도 또 빠질 거거든요, 이거. 그러면 무상증자에서 돈 벌려고 하셨던 분들 완전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죠. 제가 시간을 봐가지고 한 번 더 해드릴 테니까 지금 그 아래 보이시는 링크로 들어와 계세요. 들어와 계시면 제가 강의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왜 해드릴 거냐면 다음 주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무상증자로 좀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생겼어요. 필에너지예요. 필에너지를 저희가 먹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사시면 돼요. 화요일까지 사시면 되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 해서 뭐 오늘 상황 보시면서 조금씩 매수하셔도 상관없어요. 원래 이제 권리락 발생 이전에 며칠 동안 주가가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황 보시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보시면서 조금씩 분할 매수 하시면은 이제 화요일까지 사 두시면 무상증자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1대1인데 종목 자체가 근데 원체 이슈가 좋은 종목이기도 해서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한 20% 정도까지 상승이 나면 땡큐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뭐 그냥 뭐 화요일까지 사면 된다 이거밖에 생각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하지만 나중에 대응 자체도 원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무상증자 투자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만 따라만 하셔도 1년에 진짜 한 5-6개만 무상증자 종목 대응해도 괜찮거든요. 수익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제가 한 번 더 해드릴 테니까 저번에 했을 때 한 30명 정도 들어오셔서 강의 보셨어요. 일요일 날 저녁에 했는데 언제가 뭐 좋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또 한 번 해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또 한 번 돈 벌어가는 전략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무상증자로 돈 버는 방법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노란톡방 통해서도 교육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그 지점도 하락하는 지점도 정확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또 무상증자로 돈 벌 수 있는 종목과 자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나도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이제 공략 중인 종목들 리뷰도 한번 해볼 텐데요.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자, 공략 중인 종목 리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씩 좀 볼게요. 최근에 추천주부터 볼 건데요. H7만도 볼게요. 움직임이 조금 나와줘야 되는데 시장의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2.5%까지 상승 나왔다가 다 뱉어버렸어요. 뭐 사실 회사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문제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종목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데 종목들의 움직임 자체가요. 정말 안 좋아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바로 1.4% 떨어지고 있거든요. 뱉어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판단은요. 제가 꾸준하게 종목을 보면서 대형주 대응하고 바닥에서 문제없는 종목 대응을 하면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주저앉아요. 종목들 보면은 움직임이 없어요. 이거는 전체 시장에 대한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특히 대형주를 제가 원체 많이 드리다 보니까 그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를 잘 견뎌내셔야 돼요.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종목이 바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참아보시고 버텨주시면 바로 올라올 거고요. 하나씩 좀 볼게요. 자, 보시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갑자기 3일 동안 빠져요. 근데 이게 회사가 문제가 있는가요? 전혀 없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매출, 사상 최대 영업이익, 확고한 수주. 근데 주가가 다시 70만 원대 이탈하려는 조짐이 보여요. 자, 근데 주가 차트 열어볼게요. 한번 크게 오르고 나서 거의 3년 동안 해서 자리를 봤을 때 70만 원짜리는 거의 최저점 바닥으로 인식이 되는 자리예요. 외인과 기관들이 하반기 내년 노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거든요. 이거는요, 그냥 단순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대형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관과 외인들이 뭐합니까? 바스켓 매도와 바스켓 매수를 하잖아요. 지수 추종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펀드의 매매 전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림도 있는 겁니다. 지수 상황 따라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과감하게 더 매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제가 가볍게 좀 보려고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뭐 가볍진 않지만 대한항공 볼게요. 움직임이 없어요.
사인을 드리고 난 이후에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거의 지금 매수 이때쯤 드렸는데요. 반응 자체가 없어요. 가만히 딱지처럼 붙어 있거든요. 오히려 좋아요. 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8월에 유커가 방문을 안 했답니다. 근데 8월에 풀렸어요. 8월 중순쯤 풀렸어요. 무슨 단체 관광객이 무슨 그렇게 빨리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들어오긴 하는데 그렇게 빨리 늘어날까요? 아니요. 9월부터예요. 이번에부터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찬찬히 연말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들어온다고요.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실적이요. 사상 최대입니다. 네. 근데 주가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요. 최근에 시장 상황 봤을 때도 양호한 모습이에요. 조만간 튄다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차분하게 보셔야 돼요. 종목 너무나 좋은 종목 계속 체크해 드리니까 걱정 마시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하나 볼게요. 휴젤도 한번 봐볼까요? 자, 휴젤도 보시면요. 오늘 또 재밌어요. 왜냐하면 빠질 듯 하다가 다시 밑꼬리 달리고 오늘 올라칩니다. 자, 분봉 볼게요. 깨지는 듯 싶었는데 누가 바로 땡기는 모습 나와주죠. 바로 즉시 땡겼어요. 시장에 대해서 봤을 때도 문제는 전혀 없고 실적에 대한 부분 역시나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이죠. 성장성, 뭔가 이슈거리들 같이 있다는 거죠. 주가 방향성 자체 어떻게 될까? 이런 종목은요. 시간 지나면 다시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꾸준하게 지금 대형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재미가 없는 종목도 있어요. 떨어지는 종목도 있지만 실적에 대한 문제가 있는 종목은 단 하나도 없어요. 하반기 성장성 좋은 종목들이거든요. 걱정 마시고 시장 탓하시면 돼요. 네, 시장 돌아올 때는 많이 움직일 겁니다. 짧게 보는 종목 아니니까 좀 힘내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추석 전까지는 이렇게 관망하는 흐름이 짙어질 것이다라고 9월 초부터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추석 지나고 공략을 하려면 너무 늦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아래 QR코드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공략주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공략주는 이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역시 실적 너무나 좋아지는데도 주가가 안 갑니다. 올해 초부터 계속 빠져요.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인데요. 역시나 이 종목도 큰 차트를 주봉상으로 열어보고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그림이에요. 네. 야, 정말 바닥 중에 바닥까지 왔어요. 그렇죠? 근데 회사가 실적에 대한 부분과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이전보다 더 심각해지나? 그런 거 아니고요. 오히려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이게 올해 이번에 9월 추석 지나고 나서 일단 미국의 좀 금리 이슈 때문에 시끄러울 수는 있지만 어찌됐던 금리는 내년 상반기 안에 최소 수치라도 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올해 안으로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는 연준의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 때문에 시장 자체가 많이 흔들렸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제가 점도표 말씀드렸는데 2026년 점도표 보셨나요? 제가 오픈톡방에 올려드렸는데요. 그 점도표 보시면요. 2.5%에서 3% 수준의 점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으로 시장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올해 저 이렇게 사실 매파적일지 몰랐어요. 근데 정말 너무 매파적 발언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죠. 이번 다음 FOMC에서 한번 금리를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은 우선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해서 내년 대선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하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내리기 시작하겠죠. 계속 시장이 올라갈 거예요. 금리를 천천히 올릴 거고 시장은 속도를 붙어서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이번 고비만 넘기고 나면은 진짜 많이 가는 시장이 돼요. 그러니까 3년, 4년 동안 계속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아나항공도요. 큰 바닥부터 해서 올라가는 그림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변동성 그냥 안정적으로 실적 너무나 좋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급적인 공백이 좀 보이긴 해요. 근데 최근에 외인들 중심으로 조금이나마 매수가 잡히고 있고요. 기관도 조만간 저는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버릴 수 없거든요. 왜요? 당연히 매출이 올라가니까, 실적 올라가니까. 하반기 가면 갈수록요, 실적이 더 중요해질 거예요. 내년은 더 중요해질 겁니다. 물론 내년 하반기 시장은 그냥 아무거나 사도 올라가는 시장이 될 건데 그래도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힘든 시장이지만 바닥에서 좋은 종목이니까 한번 관심 가지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아시아나항공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하반기에 항공주들의 실적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관련해서 놓치고 싶지 않은 종목 아시아나 항공 짚어봤는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과 함께 어디서 사고 파면 좋을지까지 이런 부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 셀바스 헬스케어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울트라 사이트와 함께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는 소식 속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위메이드 알아봤습니다. 중국 진출 기대감 속에 그룹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김선윤 전문가님의 공략주 아시아나 항공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 모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